여러분 안녕하세요. 또하나입니다. 또하나의 이야기 코너로 한번 또 여러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좀 제 이야기들을 좀 여러 방식으로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만 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뭔가 한번 해보려고 책꽂이를 좀 뒤져봤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 힐링 아트 컬러링북. 언제 사는 건지 모르겠어. 언제야 대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한 거 있죠. 보니까 이거 조금 해놨어 이거.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좀 힐링도 되고 저도 좀 힐링하고, 제가 이런 뭔가 그리거나 뭘 쓰거나 하는 걸 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막 연필로 쓰는 걸 좋아해서 이게 연필 이런 게 되게 많아. 그리고 이렇게 색연필도 아마 예전에 이거 살 때 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이 책 자체가 유럽의 그 풍경들을 그려놓은 것들이어서 요즘 여행도 못 가는데 제가 여행 가는 그날까지 한번 이 컬러링 북을 완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니 이거 첫 번째는 프랑스더라고요. 어디를 먼저 가볼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프랑스. 근데 이 에펠탑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스크래치로 한번 한 적이 있어서 얘는 좀 늦게 해볼래. 그래서 오늘은 어떤 걸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좀 그림이 커서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아시죠? 그리고 내 맘대로 칠하는 거.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죠. 먼저 나무 먼저 해야겠다.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 내가 아나운서가 된 이유, 꿈에 도달하는 과정,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내가 아나운서가 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무시할 수 없고 또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원초적인 이유였던 것 같아요. 보통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냐고도 묻잖아요. 그때 내 혼잣말은 나 돈 벌어야 돼 였고, 그리고 공식적인 답변은 내 목소리로 세상 여러 곳에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늘 방송반을 하면서 놓아본 적이 없는 꿈이었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어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아주 많은 이유들이 있었죠. 그 이유도 아주 아닌 건 아니었으니까 생각하지 않은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나는 빨리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을 구해야 하는 때였으니까 그게 실은 내 가장 큰 이유였던 거죠. 하지만 면접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이라면 했을 수도 있을까? 모르겠다. 요즘 다른 친구들이라면 하려나? 지금도 못할 것 같긴 해요. 그때 이제 아빠 사업이 부도가 났고 또 집 안팎으로 곧 큰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으니까 이제 제가 학부가 법대였는데 사법시험을 본다고 돈 들여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공부하고 앉아있을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알바하면서 공부할 정도도 아니었고 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에 매달려서 그 시간을 보낼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빨리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무렵에 이제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스님이랑 통화를 하던 중에 저보고 왜 아나운서 준비를 하지 않고 사법시험 공부를 하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통화를 한 거였거든요. 이제 원래 아나운서가 꿈이 아니었냐면서 좀 잘할 텐데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좀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하다가 우선 대학원 준비를 하게 됐죠. 그땐 학부가 달라서 대학원이라도 신문방송학과를 가자 하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실은 학원만 다니면 되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제가 좀 그래요. 나름 모범생이고 또 FM이야. 가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너무 일을 키운 거죠. 그렇게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또 그리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을 좀 했어요. 왜냐면 전혀 아나운서 할 생각을 안 했었으니까 그동안 이쪽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를. 대학원 가면 되는 줄 알았던 거지. 근데 아니었어요. 대학원은 학문을 하는 곳이었고 연구를 하는 곳이고 아나운서 준비는 정말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를 가야겠다 생각하고 학원비를 지원해 달라고 엄마한테 좀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 과정, 그러니까 그 당시에 120만 원 정도 됐을 텐데 그 돈을 엄마가 마련을 해주셔서 등록을 하고 이제 기초반 과정을 다니고 심화반은 가지 않기로 했어요. 뭐 돈을 마련하는 것도 힘들고 또 엄마한테도 죄송하고 해서 그냥 시험을 보러 다니면서 연습을 하자고 마음을 먹었죠. 기초반이 끝나고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죠. 바로 대형 3사 시험을 접수를 했어요. 이제 막 발걸음을 떼내가 뛰겠다고 나선 거나 다름이 없었던 거죠. 그때는 또 케이블이 많을 때도 아니고 종편도 없을 때고 정말 대형 3사랑 지역 민방 그리고 작은 케이블 채널 몇 개가 다였으니까 진짜 오래됐죠. 이제 그 해 하반기부터 다음해 상반기까지 모든 공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러 다녔어요. 아마 한 50개는 봤으려나?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정말 끝에서 끝까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강남에서 메이크업 받고 시험 보러 가고 밤 늦게 들어오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였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메이크업 받으러 가는 시간이 아깝고 또 돈도 너무 아깝고 해서 이제 유심히 보다가 직접 메이크업이랑 헤어를 하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얼마나 촌스러웠어. 근데 그땐 그랬어요. 옷도 그때는 맞췄거든요. 1, 200은 그냥 없어지죠. 한두 벌 맞춰서 계속 그걸로 돌려가면서 시험 보러 다니고 지금은 기성복도 잘 나오고 훨씬 기성복이 세련됐잖아요. 그때는 거의가 다 맞춰 입는 게 당연하던 때였던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지금 보면 굉장히 촌스러운 정장을 맞춰 입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이제 그렇게 미친 듯 시험만 보러 다니다 보니까 처음엔 정말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떨리고 어색했는데 시험이 연습이 되면서 점점 카메라가 덜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가 보이는 거예요. 익숙해지기까지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심화 과정 듣지 않고 그냥 시험을 바로 보러 다닌 건 정말 잘한 것 같아. 아무래도 이제 학원에서는 실전하고 달라서 현장감이 덜하거든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몸에 익히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 생각은 아직도 유효해요. 지금 학원들은 시험 보는 환경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교육하고 또 여러 방송사들하고 연결을 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완전 달랐거든요. 근데 지금도 무조건 시작했으면 실전에서 부딪히라는 게 저의 조언.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한테도 그랬고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여튼 그렇게 시험을 보러 다니다가 보니까 차수가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준비한 지 한 9개월 정도 만에 최종에 가는 곳들이 생기면서 이제 목표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최종 합격한 곳이 아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광주 KBC, 광주 민방이에요. 이제 가끔 방송국 이름만으로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알기 쉽게 이제 광주 SBS라고도 하죠. 그렇게 KBC에 들어간 게 4월 봄쯤이었으니까 그 몇 달 전쯤 겨울 무렵에 이제 우려했던 집안 상황이 더 최악으로 치닫고 또 말로만 듣고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 빨간 딱지 그 빨간 딱지를 보게 됐죠.
거기다가 이제 대학 때부터 제가 이제 갚아오던 친척 누군가 채무가 있었거든요. 그걸 나한테 옮겨놨어, 그 사람이. 어찌하다 보니 이제 자기가 갚겠다고 하고 이름만 옮긴 거지. 근데 결국 안 갚고 제가 계속 갚았던 거예요. 근데 그 채무가 이제 연체가 나서 또 난리가 아니었으니까 더더욱 꼭 합격해야 한다는 의지, 이런 바람, 이게 이미 몸과 마음의 최고치에 이르렀어요. 그 극한의 상황이 더 저를 몰아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결국은 고등학교 때 이제 풍물패 동아리 활동을 했던 걸 빼면 그전에는 계속 방송반을 했었고 또 장래 희망을 늘 아나운서라 했었고, 그래서 국문과나 신방과를 가서 방송해야지 했던 원래 꿈을 결국엔 이루게 된 거죠. 계기가 어떻든. 생각해보면 돌고 돌아도 결국 내가 처음 가고자 했던 곳에 다 있잖아요. 어떤 간절함이든, 그게 저처럼 경제적인 간절함이든 아니면 학창시절에 가장 순수하게 꿈꾸던 간절함이든, 내 마음의 간절함이 정말 온 몸과 마음을 채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간절함이 결국에는 원하는 곳에 닿게 해준다는 걸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나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내가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 가운데 선택을 해보자 해서 선택하게 된 게 바로 다시 꺼낸 아나운서라는 꿈이었죠. 물론 아나운서가 되는 길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정말 미칠 것 같은 간절함, 또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용기가 이뤄낸 결과였어요. 그래서 생계형 아나운서 김지형.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무언가가 하고 싶고 되고 싶다면 왜 하고 싶은지, 왜 되고 싶은지를 생각을 하라고. 그 무언가를 해야 하는, 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이유를 생각해내야 해요. 나의 재능과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다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겠지만, 제 상황처럼 전혀 해당이 안 된다면 정말 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그 왜라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을 꼭 찾아내세요. 그럼 그 이유 때문에 그 간절함이 결국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닿게 해줄 겁니다. 오늘 또 하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은 두 번째 시간에 계속해서 완성을 해 나가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 다음에 만나요.